예. 우리가 구조 이성질체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우리 앞에서 이미 배웠습니다.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하면은 첫 번째가 골격 이성질체죠. 여러분들이 이미 앞에서 아이소머 이성질체라 해갖고 어떤 거 배웠어요? 노멀 알케인. 그죠? 하나, 둘, 셋인데 노멀 펜테인을 배웠고 우리는 이렇게 갈라져 있는 이소 펜테인 혹은 네오 펜테인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탄소 골격이 직선형으로 되어 있다 아니면 가지 달려져 있다 라는 형태가 바로 골격 이성질체입니다. 즉 탄소 골격에 달른 탄소는 똑같이 5개인데 하나는 직선이고 하나는 가지 달린 거고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골격 이성질체죠. 두 번째가 이제 작용기 이성질체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C2H6O로 표시되는 이런 분자식이 있는데 이거에 따라서 하나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이고 하나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다이메틸 에테르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작용기가 똑같은 분자식인데 하나는 알코올 작용기를 만들고 하나는 에테르 작용기를 만듭니다. 여러분, 알코올과 에테르는 같은가요? 틀린가요? 다른 물질이죠. 물론 비슷한 성질도 있긴 하지만 많은 부분들이 다르고 특히 보일링 포인트에 있어서 에틸알코올은 78도라면은 다이메틸 에테르는 약 38도인가요? 그 정도죠. 차이가 많죠. 한편 세 번째로 표시할 수 있는 것은 위치 이성질체입니다. 즉 우리가 옆에서 몇몇 배울 때 즉 이렇게 탄소가 골격이 있는 데서 만약에 OH에 달려 있는 것이 얘는 2번 위치에 OH가 있는 거하고 또 하나는 이렇게 3번 위치에 있는 OH하고 실은 다른 물질이죠. 즉 작용기가 달려있는 위치가 하나는 2번에 있고 하나는 3번에 있어요. 그럼 같은 물질이 아니죠. 분명히 다른 물질입니다. 이것처럼 구조적으로 이성질체를 나누는 방법을 크게 세 가지 골격 이성질체 즉 노멀 알케인과 이소 알케인, 네오 알케인 나눈 거. 두 번째는 작용기 이성질체 같은 분자식이나 작용기가 하나는 알코올, 하나는 에테르로 작용기가 다른 경우. 세 번째로 위치 이성질체는 그 분자의 특징적인 작용기가 하나는 1번이나 2번에 또 하나는 2번, 3번 즉 작용기가 붙어있는 위치가 탄소의 위치가 다를 경우 위치가 다르다 그래서 위치 이성질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구조 이성질체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본 5장에서 얘기하는 입체 이성질체는 여기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입체 이성질체를 갖다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거울상 이성질체와 부분 입체 이성질체로 구분합니다. 거울상 이성질체 에난티오머죠, 영어로. 그리고 그걸 갖다 광학 이성질체라고 얘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옵티컬 아이소머라고 표시합니다. 자, 이거는 거울상 이성질체고 그거와 또 다른 분류가 부분 입체 이성질체인데 이 부분 입체 이성질체에도 나중에 보면은 이것도 또 나눠집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던 앞에서 알케인의 고리형 알케인 화합물을 배울 때 시스폼하고 트랜스폼을 배웠습니다. 그 시스트란스 이성질체가 바로 입체 이성질체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스트란스 이성질체를 다른 말로는 기아 이성질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요즘은 그런 표현보다는 시스트란스 이성질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즉 동일 평면에 작용기 두 개가 같은 위치에 있다. 하나는 되어 있을 경우 시스폼, 만약에 하나는 위쪽에 하나는 아래쪽에 되어 있을 경우에는 트랜스폼이라고 구분하는 것이 우리 시스트란스 이성질체였죠. 그것도 입체 이성질체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배열 부분 이성질체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부분 입체 이성질체를 얘기할 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든 간에 우리는 이성질체라는 개념을 지금까지 1, 2, 3, 4장에서 배웠던 구조 이성질체, 골격 2번, 작용기 3번, 위치 이성질체에 대한 얘기를 정의를 했고 지금 5장에서 배울 내용은 입체 이성질체에 대한 것은 거울상 이성질체와 부분 입체 이성질체로 나눠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5장은 단어의 개념 정리를 잘 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로 거울상 이성질체에 대한 얘기와 카이랄이라는 뜻을 얘기하겠습니다.
자, 거울상 이성질체 엔안티오머는 거울상이 원래의 물체와 겹쳐지지 않는 관계를 가진 분자. 자, 왼손과 오른손 여러분 겹쳐보세요. 마주보고 있을 수는 있어도 겹쳐지진 않죠, 이렇게. 그죠? 그것이 바로 거울상 이성질체라고 얘기하고, 같은 말로 광학 이성질체, 옵티컬 아이소머라고도 표현한다. 자, 여기에서 이제는 이러한 거울상 이성질체를 우리는 카이랄 분자라고 표시합니다. 카이랄 분자. 자, 카이랄이라는 뜻을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여기 나와 있네요. 카이랄. 카이랄은 그리스어로 손이란 의미의 그 카이랄을 표시합니다. 여기 카이랄은 손바닥이라는 뜻을 의미하는 거고, 카이랄 분자라는 얘기는 카이랄 모리큘이라고 표현하는데, 거울상 이성질체를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자를, 즉 거울상 이성질체 관계인 분자가 그럼 다 카이랄 분자예요. 즉 왼손도 카이랄 분자고 오른손도 카이랄 분자입니다. 그래서 카이랄리티, 영어로 카이랄성이라는 표시를 쓰는데, 카이랄리티라는 뜻은 거울상 이성질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 자, 여러분들이 왜 이 거울상 이성질체가 중요하냐면은 나중에 뒤에 가서 호스트 게스트 혹은 열쇠 자물쇠 관계를 얘기할 때, 요즘에 이제 많이 나오는 바이오 효소 같은 데에서도 자기 짝이 있어요. 실은 여러분들이 열쇠를 딸 때 자물통에 그 열쇠가 자기 열쇠 아니면 안 맞는 것처럼, 어떤 그 엔자임에도 특정 엔자임만이 딱 맞아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분이 왼손 장갑에 왼손만 들어가지 오른손은 안 들어가는 것처럼 딱 자기 짝이 있어요. 그것들이 나중에 특히 이제 의약품에서 질병 치료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 작용됩니다. 또 한 가지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이제 레몬하고 오렌지 쪽에서도 이제 리모넨이라는 그런 감귤류 과일에 리모넨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는 L폼이고 하나는 D폼이에요. 즉 레몬에는 L폼이 있다면 오렌지에는 D폼이 있어요. 같은 물질인 것 같지만 입체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거는 아니지만 의약품 중에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똑같은 물질을 하더라도 입체적으로 달리면은 쉽게 얘기해서 왼손은 약으로 쓰인다 그러면 오른손은 독극물이 돼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것처럼 왼손과 오른손의 관계, 즉 거울상 이성질체 관계가 어느 한쪽이 만약에 어떤 특정 약효를 발휘한다면은, 또 반대쪽은 특정 약효를 발휘할 수도 있지만 아닐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를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독극물이 될 수도 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카이랄성과 비카이랄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거울상 이성질체의 특성을 카이랄리티, 즉 카이랄성 가지고 있는 분자다. 즉 거울상 이성질체의 특성, 그 얘기를 리꼬로 카이랄리티, 즉 카이랄성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이성질체의 편광면을 회전시키는 성질. 자, 편광면을 회전시킨다는 얘기는 조금 있다가 광회전도라는 얘기를 할 건데, 광회전도 할 때 앞에 편광면을 이렇게 옮겨요. 편광이라는 얘기는 가로 방향이면 가로 방향, 수직이면 수직 방향으로 한쪽으로만 이렇게 틈이 만들어져 있었고, 그 사이로 빛이 통과하는데, 이 편광면 두 개를 같이 똑같이 겹쳐 놓으면은 빛이 투과가 돼요. 근데 이 편광면을 둘 중에 하나를 90도 각도로 틀면은 어떻게 돼? 가로폼과 세로폼이 이렇게 크로스가 되기 때문에 빛이 차단돼요. 그것이 이제 편광면을 가진 현재 형태인데, 편광면을 회전시키는 정도의 성질, 그게 광회전도예요. 어느 정도 회전시키면은 빛이 차단되고 어느 정도 회전시키면 빛이 보이는가 하는 문제를 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회전도란 값이 나중에 광회전도 값에 따라서 입체 이성질체가 어느 정도 옵티컬 액티브하냐, 광학 활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합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끓는 점, 녹는 점, 용해도, 불전율 등 이런 것들은 같은 물리적 성질이 있다 손 치더라도 광학적 성질이 다른 경우는 거울상 이성질체가 될 수 있습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왼손과 오른손은 이런 물리적인 물성이 똑같다 하더라도 입체적으로 다를 게, 즉 광학적인
성격이 달라갖고 광학 이성질체가 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개념상으로 머릿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여기 있는 그림처럼 단순한 의자나 이런 것들은 육각형 기둥이나 원기둥 같은, 특히 원기둥은 그런 구분이 없죠.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똑같은 원기둥이다 생각하면은 그런 카이랄리티가 없습니다. 의자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게 이제 오른쪽으로 해서 이런 나사목 같은 경우는 카이랄리티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우회전성, 좌회전성, 즉 우측으로 이게 회전이 되느냐 좌측으로 회전이 되느냐 이런 그 회전성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조금 더 그 개념을 많은 것을 공부한 다음에 한 번 더 뒤돌아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비카이랄 분자를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이걸 하나 뭐 모형을 보여드릴까요? 자,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물 같은 경우는 딱 HOH, H2O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산소를 중심으로 좌우가 똑같아요. 비카이랄이에요. 근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보이나요? 이 같은 경우 컬러가 보여야지 좋은데 너무 껌껌한가요? 화면이? 이거 불을 켜고 해야 되나? 이렇게 빨간색과 여기 파란색과 초록색과 하얀색이 있는데 안 보여요? 불 좀 켜봐 줄래요? 그러면은 여기서 그냥 원자 크기가 이렇게 전부 다 이 탄소 주변에 4개의 결합비를 갖고 있을 수가 있는데 탄소 주변에 4개를 결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4개의 원자가 이렇게 탄소가 있으면은 탄소에 4개의 원자가 붙습니다. 4개의 원자가 붙는데 전부 다 수소만 붙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죠? 전부 메테인 같은 경우는 수소로만 4개가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 탄소, 까만색이 탄소인데 탄소에 전부 이렇게 색깔이 다른 원자가 붙어 있다. 이런 경우가 바로 이제 거울상 이성질체를 갖고 있는, 즉 카이랄리티를 갖고 있는, 나중에 얘기지만 입체 중심인 탄소, 카이랄 탄소, 까만색의 카이랄 탄소가 될 수 있습니다. 즉 탄소에 4개의 원자가 붙을 수 있는데 그 4개의 원자가 전부 다른 원자 내지는 원자 단일 경우 이 탄소는 입체 중심의 탄소라고 표현하고 다른 말로 카이랄 탄소라고 표시한다. 만약에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H2O 같은 경우, 즉 산소에 H가 2개 붙어 있는 경우는 산소를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이기 때문에 좌우가 같다고 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비카이랄 분자예요. 그죠? 여기 밑에 그런 거 나와 있네요. 여기 그림 나와 있네요. 그죠? 그림 나와 있는 것처럼 4개가 전부 다를 경우, 여기 다를 경우인가요? 그런 경우 거울상 이성질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카이랄과 카이랄은 겹쳐지나 안 겹쳐지나, 겹쳐지면은 비카이랄인 거예요. 겹쳐지지 않으면은 카이랄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왼손에는 왼손 장갑을 끼면은 맞는 거고 오른손에 오른손 장갑 끼야지 왼손과 오른손을 바꿔 낄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카이랄 개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카이랄 분자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아까는 비카이랄인 경우고 여기는 이제 카이랄인 경우예요. 카이랄 분자의 조건은 뭐야? 비대칭 탄소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그런 분자들의 내용이죠. 그래서 대칭면이 존재하는 것이 없어야 돼요. 아까 앞 슬라이드에서 H2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게 대칭면이죠. 이거네요. 이게 대칭면이죠. 대칭면에서 왼쪽에 있는 물 분자와 오른쪽에 있는 물 분자가 마주보고 있는데도 좌우가 똑같은, 그죠? 그런 형태예요. 그렇지만 겹쳐보면 이렇게 겹쳐져요. 좌우 대칭이지만 겹쳐지지 않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아까 왼손과 오른손은 좌우 대칭이지만 왼손과 오른손이 겹칠 수가 없어요. 근데 물 분자는 좌우 대칭인데 겹치니까 겹쳐져요. 겹쳐지면은 아니라 그랬죠. 여기 밑에 것도 여기 4개가 다른 것이 아니라 2개가 똑같으네요. HH 2개가 똑같죠.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의 대칭 모습은 이쪽이 되지만 이거를 겹쳐보면 이렇게 겹쳐집니다. 그러니까 겹쳐지면은 비카이랄인 거다. 그죠? 좌우 대칭 거울상이지만 겹쳐지면은 비카이랄. 좌우 대칭이지만 겹쳐지지 않으면은 카이랄. 구분됐습니까? 즉
겹쳐진다, 겹쳐지지 않는다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왼손과 오른손은 좌우 대칭이지만 겹치니까 안 겹치니까 겹쳐지지 않죠. 그래서 카이랄 분자 관계예요. 됐습니까? 정리가. 다시 한번 카이랄 분자의 조건은 비대칭 탄소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즉 뭐예요? 탄소 중심에 4개의 원자가 전부 다른 원자나 원자단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분자 내에 대칭면이 없어야 된다. 대칭면이 없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만이 겹쳐지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자, 여기 이제 제가 말했던 얘기를 이제 손바닥으로 비유해서 나타나는데, 지금 여기에 이제 이 분자를 왼손에 손바닥에 있는 분자와 오른쪽 손바닥에 있는 분자가 거울을 놓고 본다면 좌우 대칭이에요. 근데 이걸 겹쳐놓고 보면은 왼손과 오른손이 겹쳐지지 않듯이 이 분자간도 겹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자는 거울상 이성질체 관계다. 다른 말로 광학 이성질체 관계다. 광학이라는 얘기는 옵티컬이라고 썼습니다. 빛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어요. 용해도, 불전율, 녹는 점 이런 것들은 물리적 특성이 똑같아도 빛이 회전시키는 각도가 틀리거나 방향이 틀리면은 광학적으로 다른 거예요. 빛에 대해서. 그러면은 광학 이성질체예요. 빛에 대해서 이성질체예요. 즉 그 물질은 거울상 이성질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어떤 분자에 있어서 결합을 나타내는데, 여기 딱 봤습니다. 이게 CH2, Br, Cl이 붙어 있는데, 자, H가 2개 있고 Br이나 Cl이 하나씩 있어요. 그러면은 Bl이나 Cl은 이게 4차원 구조니까 지금 여기가 하나는 빨간색이 뭐라 그랬어요? 만약에 브롬이고 파란색이 Cl 염소라면은 좌우 여기 초록색, 하얀색 살짝 가리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본 거예요. 그쵸? 그럼 요 면을 중심으로 브로민과 염소와 탄소를 중심에 선을 그은다면은 좌우가 HH로 되어 있는 대칭이라는 얘기죠. 그쵸? 좌우가 대칭이 되는 거죠. 자, 만약에 하나 더 생겨갖고 얘는 탄소 원자에 같은 원자가 2개 붙어 있죠. 같은 원자가 2개 있으면 안 되죠. 이 중심을 중심으로 좌우가 똑같기 때문에 겹쳐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그림처럼 아까 빨간색과 파란색을 중심으로 좌우가 얘는 초록색이고 얘는 하얀색이라면 이거는 겹쳐집니까? 안 겹쳐집니까? 안 겹쳐져요. 좌우가 대칭도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카이랄 분자예요. 즉 탄소 중심, 입체 중심의 탄소에 있는 것에 4개의 원자나 원자단이 모두 다른 경우 바로 카이랄 분자가 된다. 자, 지금 걸 정리하면은 비대칭 탄소란, 지금 이거 같은 경우가 비대칭 탄소죠. 비대칭 탄소란 4개의 치환기가 모두 다른 경우, 지금 4개의 치환기가 모두 다르죠. 4개의 원자나 원자단이 다른 4개에 붙어있는 치환기가 전부 다른 경우, 그 경우는 sp3 탄소를 이 비대칭 탄소라고 부른다. 이 탄소를 비대칭 탄소, 영어로는 어시메트릭 카본이라고 부릅니다. 어시메트릭 카본. 한편 비대칭 탄소의 위치를 비대칭 중심, 어시메트릭 센터라고 부른다. 즉 이 비대칭 탄소에 있는 부분이 바로 어시메트릭 센터, 중심이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 뭐를 다른 말로 카이랄 중심, 카이랄 센터라고도 표현한다. 지금 같은 얘기니까 카이랄이라는 얘기와 비대칭이라는 얘기 같은 얘기예요. 어시메트릭은. 그래서 비대칭 탄소는 보통 흔히 이렇게 에스테릭 표시를 한다. 왜? 탄소 골격을 쭉 그려놓고 어딘가에 에스테릭 표시가 되어 있으면은 그 탄소는 비대칭 탄소다. 비대칭 탄소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비대칭 탄소가 어떤 거라고요? 4개의 모든 치환기가 다른 경우를 비대칭 탄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에스테릭 표시할 수 있고, 탄소의 수와 이에 따른 만들어진 입체 이성질체의 수는 2의 n승으로 표시될 수 있다. 2의 n승. 만약에 이런 비대칭 탄소 혹은 카이랄 탄소 같은 말이라 했어요. 비대칭 탄소나 카이랄 탄소가 한 개라면은 몇 개의 이성질체 만들어요?
두 개 이성질체 만들어요. 즉 좌우 거울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이성질체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왼손과 오른손이 거울상 이성질체니까 하나 둘 개 못 만들잖아. 만약에 비대칭 탄소가 두 개다 그러면 몇 개 만들 수 있어요? 이성질체를 네 개 만들 수 있어요. 네 개. 우리가 뒤에 가면 이제 부분 입체 이성질체 배우는데 그럴 때 카이랄 탄소, 즉 비대칭 탄소, 입체 중심 탄소가 두 개 있는 경우 네 개의 경우의 수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2는 4, 4개.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어떻든 간에 이성질체의 개수는 2의 n승으로 표시된다. 2의 n승으로 표시된다. 자, 비대칭 중심에 한 개, 즉 비대칭 탄소가 한 개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분자는 항상 카이랄한 분자다. 카이랄한 분자를 포함되어 있다. 즉 카이랄한 분자다. 한편 두 개 이상의 그런 카이랄 탄소를 갖고 있는 경우는 비카이랄일 경우다. 즉 메조 컴파운드가 된다. 이건 뒤에 가서 다시 용어 설명하겠습니다. 메조 컴파운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부분 입체 이성질체는 부분 입체 이성질체 4개 중에는 카이랄인 경우도 있고 플러스로 아닌 경우도 있다. 4개 중에 2개는 카이랄인 경우고 2개는 아닌 경우도 있고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뒤에 가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탄소는 무슨 탄소예요? 수소가 몇 개예요? 수소가 하나. 자,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 전부 다르네요. 그럼 카이랄 탄소입니까? 네, 카이랄 탄소죠. 그렇죠? 그럼 광학 이성질체입니까? 네, 광학 이성질체인 거죠. 그러니까 입체 중심 탄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입체 중심 탄소 C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예, 앞에서 배웠던 쐐기 모양의 실성과 앞으로 튀어나온 거, 이 빨간색, 그리고 뒤로 가 있는 이 노란색은 점선의 쐐기 모양이면 뒤쪽으로 갔다는 얘기죠. 평면을 중심으로 뒤쪽으로 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입체로 표시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 분자 같은 경우는 이 중심 탄소에 빨간색과 하얀색이 있고 세 번째 거는 탄소고 네 번째 거 탄소네요. 그럼 같은 거 아니냐? 이 카이랄 탄소를 중심으로 얘도 탄소고 얘도 탄소 똑같네? 그렇지만 요 CH3하고 여기 있는 CH2CH3하고는 다른 물질이다. 원자 단위 다르다. 즉 이 카이랄 중심 탄소에 붙어있는 탄소는 똑같지만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흔히 이런 건 여러분 안 하겠지만 여러분이 옛날에 타짜라는 영화를 보면은 딱 소위 말해서 이렇게 쪼이는 거 있죠. 딱 똑같으면은 다음 패를 딱 보여요. 봐갖고 봤는데 얘는 탄소 다음 패가 뭐야? 수소야. 얘는 다음 패가 뭐예요? 수소도 있지만 탄소가 또 있어. 그럼 누가 서열이 높아? 얘가 이기는 거지. 그치? 결국에 얘는 CH3고 얘는 CH2CH3. 이거와 이거는 아까 원자나 원자 단위라고 그랬어요. 치연기를. 즉 얘는 CH3라는 원자 단위고 얘는 CH2CH3라는 원자 단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와 이거는 달라요. 다른 물질이에요. 요 탄소를 중심으로는 요 두 개를 다르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고로 카이랄 분자입니다. 고로 에난티오머입니다. 고로 광학 이성질체입니다. 고로 요 탄소는 입체 이성질체 탄소. 입체 중심의 탄소예요. 얘는 입체 중심 탄소 아니에요. 얘도 입체 중심 탄소 아니에요. 왜? 똑같은 H가 있으니까. 더 이상 갈 데가 없는데. 얘는 똑같은 수소가 있는데 그 다음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 원자단과 아래쪽 원자단은 다른 거다. 고로 요 탄소는 입체 중심 탄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헷갈리기 쉽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얘처럼 언뜻 봐도 브롬, 크로로, 프로로, 수소 확실히 다르니까 에난티오머 되지만 얘는 딱 보면 탄소 똑같은데? 아니야. 그것이 아니라 그 다음 원자까지 같이 계산해야 됩니다. 똑같이 CH지만 얘는 다음이 H고 얘는 다음이 탄소예요. 고로 요 원자단과 요 원자단은 다르죠. 고로 얘는 입체 중심 탄소다. 주의 있게 잘 봐야 됩니다.
자, 이러한 예제들이 우리 교재에 나와 있네요. 이런 예제들이. 그래서 비대칭 탄소가 어떤 거냐? 비대칭 탄소에 에스테릭 표시를 하라. 그런 표현, 그런 그 예제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풀어 보시는데 뭐 책에 다 이미 이제 예제니까 문제가 나와 있어요. 즉 그 탄소 주변에 4개의 원자나 원자 단이 다를 경우는 입체 중심 탄소이기 때문에 에스테릭 표시를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언뜻 보면 틀리기 쉬워요. 양쪽에 다 이렇게 입체 중심 탄소를 표시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연습 문제를 통해서 잘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제하고 본문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고 더 공부를 해야 될 사람들은 뭐 뒤에 있는 보충 문제를 풀어본다든가 다른 교재, 다른 책에 있는 문제를 통해서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실은 이런 것들은 저도 지금 해도 때때로 한두 개씩은 이렇게 실수로 틀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순간적으로 착각하게 돼요. 왜? 입체적인 이걸 갖다가 평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입체적으로 보는 것 같다 평면으로 그려놓으니까 머릿속에서 이걸 그려야 돼요. 그래서 입체화학을 배우면 여러분들이 책에 지면에 있는 건 2차원적 구조죠. 2차원적인 것은 내용을 입체적으로 머릿속에 그려갖고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단계까지 가기에는 여러분들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런 모형을 갖고 있으면 그 모형을 만들어서 보는데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뭐 연필, 뭐 빨간 볼펜, 파란 볼펜, 뭐 노란 초록색 볼펜 해갖고서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면체 구조를 만들어 갖고서 이 손을 중심으로 4개를 그려 갖고서 돌려가면서 만들어 봐야 됩니다. 이 5장은 그런 내용들의 연습들을 꽤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기본 용어를 익혔다면은 그런 기본 용어를 가지고 실제 입체 화학이 어떠한 건가라는 것을 한번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비대칭 탄소에 있는 치환기 중에서 2개의 위치를 바꾸면 원래 분자와 거울상 이성질체 관계가 된다. 거울상 이성질체 관계다. 오, 재밌죠? 자, 여기 이 분자를 특정 분자를 위치를 바꾸면은 거울상 이성질체 관계가 될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큰 저긴 아니고 이거와 이거 거울상 관계입니까? 거울상 관계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서 바꾸고 여기서 이렇게 바꾸고 여기서 이렇게 바꿨어요. 그럼 결국에 원점에서 거울상 이성질체 관계가 되는 그런 관계예요. 즉 2개의 위치라는 얘기는 2단계를 바꾼다는 얘기니까. 그죠? 그래서 거울상 위치 이성질체 관계를 요걸 보면은 4개가 A와 B의 관계는 C와 D 관계에서 이렇게 그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2개를 바꾸면 여기 첫 번째에 있는 빨간색 공과 여기 써 있는 대로 초록색 공의 위치를 바꿔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빨간색과 초록색에 바꾼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서는 또 어떻게 바꿨어요? 빨간색과 초록색에 대한 이제 거울상을 바꾸는데 이것이 이제 이게 거울상이 되는 거지. 반대쪽으로 가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에 대한 또 빨간색과 초록색을 바꾼 거야. 그죠? 바꾼 거죠. 그러니까 거울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거울상이기 때문에. 이게 거울상 관계가 180도 뒤집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죠? 똑같이 간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한 번 바꿨죠? 이거의 거울상에 대해서 한 번 또 바꿨던 얘기지. 그러니까 다시 원점이라는 얘기지. 그죠? 거울상 관계라는 얘기지. 그 얘기를 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거울상이라는 얘기는 요 포인트죠. 좌우 대칭이 바뀌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아까 빨간색이 왼쪽 가 있는데 오른쪽 가 있어요. 내가 바꾼 건 아니지만 거울로 바꿔진 거잖아. 거울상이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위치를 한 번만 더 바꾸면 원점이다. 즉 거울상 관계다. 그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거울상 이성질체 이를 그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거울상 이성질체 에난티오머 혹은 옵티컬 아이소머 이런 표현을 쓰는데 자, 거울상 이성질체는 반드시 3차원적인 입체 구조로서 나타낼 수 있어야 되고 입체 구조를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투시법, 뉴만 프로젝션 이런 것들 써야 됩니다. 피셔 프로젝션을 써야 됩니다. 그 투영법, 여기 이제 저기 프로젝션법이죠. 피셔 프로젝션법을 써야 된다.
투영법은 딴 거 없습니다. 그림자를 나타나게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앞에서 알케인을 배울 때, 컨포메이션 배울 때, 형태 배울 때, 에테인의 그 컨포메이션에 대한 뉴먼 프로젝션법 그리는 거, 그리고 뷰테인을 그릴 때 뉴먼 프로젝션 그렸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원에다가 앞에 삼각형 그려갖고서 그림자처럼 보여지는 거, 즉 이런 거 그림자처럼 보여지는 데가 있나요? 너무 환해서 안 보여지나요? 그림자처럼 보여지는 거, 그게 뉴먼 프로젝션이죠. 그런 식으로 그림을 나타내서 결국에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노트다가 표시하려니까 어떻게 표시해? 3차원적인 구조를 그림으로 표시하려니까 이런 쐐기 모양과 점선 쐐기 모양으로 앞으로 튀어나왔다 뒤로 들어갔다. 실선은 이 화면 평면에 존재한다. 이런 식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보고 머릿속에서는 이런 입체적 구조를 생각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결국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루이스 선 구조식에 그린다 하더라도 그 점선과 그 쐐기선으로서 화면의 앞쪽으로, 화면의 뒤쪽으로 가 있는 것을 머릿속에 그릴 수 있는 그림의 표시법입니다. 그죠? 그림의 표시법을 이렇게 루이스 선 구조식에서도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루이스 선 구조식은 실선으로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쐐기선으로 그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쐐기선으로. 자,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수소의 H는 우리가 루이스 구조식에서 표시 안 해도 되죠. 표시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뒤로 가 있는 수소의 표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OA 하이드록시기만을 그렸어도 이미 이 루이스 구조식을 보고서 여러분들은 입체적으로 머릿속에서 그려낼 수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자, 여기 그 좀 전에 했던 그 내용들을 하나, 둘, 셋, 넷, 그 2하이드록시 뷰테인인데 2하이드록시 뷰테인에 이 하이드록식이 있는 쪽을 여기는 R폼이라고 그랬습니다. R폼.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그 배열이 다르면은 이렇게 S폼으로 바뀌어 있네요. 그렇죠? S폼으로 바뀌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3차원적인 구조로서 거울상 이성질체를 3차원적인 구조로서 나타내는 것을 그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참 여러분들한테 아직 그 RS 명명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미 이제 나왔습니다만, 자, 이 폼과 이 폼에 대한 그 배열에 지금 달리 해놨습니다. 여기 써 있는 대로 비대칭 중심에 있는 H와 OH의 배열은 동일하나 지그재그 선의 그 시작점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물질이 아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거울상 이성질체이다.